이른바 정윤회 문건 십상시 보고서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념 성향이나 지역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40%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7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병헌 시신 발견 이후 검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그 뒤에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지난 10월 말 대북전단 살포와 전시작전 통제권 논란 때문에 다시 출렁였고요. 이번 달 첫째 주 들어서 다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늘었습니다. 안전이나 안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 십상시 보고서가 찌라시라고 했어요. 국민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네, 이미 지난 3일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사태가 법체계를 흔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런 여론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 연령 등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비선 실세 의혹이 관련자들의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요. 또 문체부 인사에 대한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까지 보도되면서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서울 시민 인권 헌장 문제 사실상 폐기한다고 밝힌 뒤로 시민단체 측하고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서울시의 인권헌장 폐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농성이 오늘로 3일째인데요. 서울시는 오늘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단체들이 붙여놓은 벽보를 떼고 농성장을 퇴거시키는 걸 강행했습니다. 시 측은 오전 11시 20분쯤 청원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벽보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벽보를 떼고 농성장을 없애려는 청원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청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 측이 강제 퇴거를 집행한 근거는 성소수자 단체에 보낸 3번의 공문입니다. 하지만 농성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거 명령서 혹은 철거 요구서 이런 데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법률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처분서 같은 것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서를 그냥 내고 그냥 바로 즉시 1시간도 안 돼서 철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법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오전에 한 차례 충돌이 빚어진 이후 농성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물러났던 청원경찰이 오후에 다시 투입될 거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추가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권헌장 제정 그리고 박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한 난동자의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됐다면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올해 판결들을 분석해서 좋은 판결, 나쁜 판결을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네, 민변이 오늘 인권보고회를 열고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에서 올해 가장 의미 있는 판결들 그리고 최악의 판결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 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판결들이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가장 걸림돌이 됐던 판결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는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을 받기로 동의했다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정됐고요. 또 다음 순위 이어서 쭉 보시겠습니다. 3위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 통상임금과 별개의 정기상여금을 노동자가 청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4위와 5위는 각각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2009년 철도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한 가지를 빼고는 상위 5가지가 모두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1, 2, 3, 5위가 모두 대법원 판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걸림돌 판결, 그러니까 나쁜 판결로 저런 것들이 선정이 됐고요. 디딤돌 판결이라고 부르더군요. 좋은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그 판결들은 화면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확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뒤에 무국적자로 지내온 김모 씨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결정, 그리고 현대기아차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또 4위로는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이 선정됐고요. 5위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새만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이 선정됐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디딤돌 판결, 그러니까 좋은 판결 중에 대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네, 10위까지 보니까 6인가요? 하나가 있던데. 네, 단 하나만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논란이 있었죠. 예. 국토교통부가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륙 준비 중이었던 항공기를 멈추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조부 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항공법 제50조에 따라서 승무원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인 조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려서 승무원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조부사장의 호통 소리가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승객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승객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2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탑승해 있는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직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대한항공의 조 부사장이 비행기 탑승했다가 예. 승무원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내리라고 한 겁니까? 네, 비즈니스석의 경우에는 견과류를 내갈 때 먼저 드실 것인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접시에 담아서 내가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지째 견과류를 내갔다는 것을 두고 조부사장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끝내는 사무장을 중간에 내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라면 상무에 있는 땅콩 부사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입장은 어때요? 나름대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한항공은 기장과 협의했고 최종 지시는 기장이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의 입장이 밝혀진 이후로는 기장이 회항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장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보도는 조 부사장이 그 해당 승무원한테 직접 내리라고 지시했고 호통까지 쳤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이후에 대한항공 측의 그 해명을 보면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과 협의를 해서 내리게 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기장과 협의를 했느냐 여부가 지금 일종의 진위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조 부사장에게서 하차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기내교신을 통해 하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계자는 기장이 이륙을 하기 전까지도 조 부사장이 지시를 했다는 것조차 몰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보면 과연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는 뉴욕공항의 대한항공 운항관리사가 사무장 하차 통보를 받은 뒤에 당황하는 교신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승객일 뿐이었던 조 부사장이 자신의 요구로 인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입국 심사장이 별도로 생긴다. 확정된 내용인가요? 네, 외교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출발지 사전 입국 심사 요청을 받고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테러범을 방지하고 미국 공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인천공항 승객들을 미국 측이 직접 심사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인천공항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 직원들이 이 심사장에 파견돼서 승객의 물품 검사를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사전 입국 심사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6개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와 영국령 버뮤다, 바하마, 네덜란드령 아루바, 아일랜드 등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6개국 중에서 16개 도시에 있는 공항이 이 심사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에 위치한 16개 공항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캐나다와 바하마 그리고 영국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UAE 같은 경우에는 인접국은 아니지만 테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사제를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도 아니고 테러 우려도 없는 한국이 왜 이 심사제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이상한 요구고 또 이상한 검토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